여러분들, 선성아담입니다. 제가 오늘 안철수 씨의 대선 전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은 안철수 씨 부인 김미경 교수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안철수 씨가 내가 정통 보수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러한 계승도 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사실은 은연히 공표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20, 30대에 고정 지지층이 있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씨의 어떤 매갈이 없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씨 지지하던 정통 보수파들 그 계층이 일부가 안철수 씨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표의 분산은 안철수로 가지 이재명한테는 가지 않으니까 이재명은 항상 38%, 39%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선거 전략에서 윤석열 씨가 얼마나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잘못 생각할 수도. 응?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열성 지지자로서 좀 윤석열 씨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씨한테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안철수랑 합당하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때 제 말을 좀 들어줬더라면 역사에서 과거에서 뭐 어쩌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 전 얘기였기 때문에 그랬더라면은 지금 저렇게 김종인, 이준석 이런 할배와 꼬마한테 당하면서 요새 또 이상하게 또 이준석한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 국민들한테 카리스마가 넘치고 과단성 있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정통 보수 그리고 저 정보문의들을 척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윤석열 씨의 현재 자리가 거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지. 절대로 뭐 이대남한테 표어들라고 이준석이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렸기 때문에 된 게 아닌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권주자 올라올 때 김종인이나 이준석의 의미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올라온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최근 뉴스에 하면은 윤석열 씨는 이제 이준석이가 하자는 대로 뭐 전기차가 어떻고 굉장히 시극적인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AI 윤석열도 뭐 이재명하고 문재인이가 물에 빠지면 뭐 누가 혼지나 했을 때 아주 위트, 꽁트 이렇게 넘치는 아주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쓰면서 물론 그것이 어떤 친화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실망하냐면 전혀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울산 해운도 굉장히 잘못된 실책이었고 그 당시 제가 뒤에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하면은 윤석 반드시 깽판 친다 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깽판 칠 때는 큰 타격을 받는다. 윤석열 씨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 나왔을 때 지지율이 1등이었어요. 1등. 40% 넘었습니다. 지금 뭐야? 얼마 전 조사하면 26%. 좀 후에 조사하면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최근 씨 안철수 씨 때문에. 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누가.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 만들었다는 걸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코너에 몰리니까 누가 옹호했습니까? 송영길과 더불어 쪽 민주당에 대고 좌파 방송들이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에? 그러면은, 이게 언더커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언더커버의 말대로 선거 전략을 한다. 그래서 이대남 표를 얻으면 이길 것 같다. 왜? 윤석열 씨 표 중에서 이대남이 별로 없으니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카운팅이라는 거예요. 이대남에서 일부는 얻을지 모르지만
이대녀도 문제가 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씨를, 현재 윤석열 씨를 만든 그 정통 보수를 원하던, 그리고 카리스마를 원하던 그 지지층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떠나간다. 근데 오늘자 조선일보 뉴스에 보면 안철수 씨 부인 김미경 여사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거는요, 태극기 부대까지 지금 끌고 갈 판에 그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안철수 간 그 옛날의 집토끼들은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이준석 보기 싫어서라도. 지금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잘하면은 60일 충분하다. 안철수한테 간 집토끼 다시 끌어온다고 해서 다시 끌어온다고. 근데 지금 같은 선거 전략 임하고 너무 넬로하게 무슨 전기차, 무슨 뭐 여가 폐지, 큰 어떤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꼭 언급할 필요 없어요.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헬멧까지 쓴다고. 헬멧까지. 예. 그랬을 때 과연 이대남 조금 들어오고 정통 지지파들 무너지고 한 번 안철수 간 사람들 다시 안 돌아가고,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든 안철수 씨든 대권 잡으면 돼요. 정권 있으면 하면 돼. 그것이 나의 목표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씨한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준석이를 제끼면서, 왜? 잘못한 게 많으니까 지금도 제끼면서 동시에, 또는 이준석이를 제끼기에 너무 부담이 많다면은 냅두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설픈 그 선거 전략 뭐 그것도 뭐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그거 알아서 하시고, 답답하지만, 그러니까 역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리고 제가 그 장해찬이라는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저는 상당히 못마땅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8개월 전부터 했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캠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캠프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나 다를까. 예. 답답하지만 윤석열 씨 남은 카드는, 제 내피셜로는 안철수와 빨리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랬을 때는 이준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조금 이준석으로부터 돌려진다는 거야, 시선이. 지금은요, 윤석열 씨가 안 보여. 이준석만 보이지. 오늘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윤석열 씨의 경쟁자는 이재명이 아니고 안철수인 거예요. 냉혹하게. 왜? 안풍이 막 불어 닥치고 있으니까, 안풍이. 예. 근데 안철수 씨 부인이 점잖게 유영수 생가를 방문해서 딱 존경을 표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윤석열 씨? 예? 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아닙니까, 유경수 씨는. 지금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이 태극기 세력도 안철수로 갈 판이에요. 태극기 세력도 안철수로. 그래서 이렇든 윤석열 씨의 남은 길은, 저는 이거 아니겠느냐. 빨리 안철수 씨랑 단일화 협상해서 승부를 빨리 결하고, 누가 됐든 간에 전폭적 밀어주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안철수 씨와의 그 1대1 매칭에서 성공을 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안철수 씨의 그 대선 전략은 베스트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그 대선 전략은 일단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마케팅에서. 그죠? 이미지 마케팅. 근데 윤석열 씨 옆에 있는 그 이준석이는 그 이미지에서 이미 이 보수 쪽에서는 아주 학을 뗀단 말이죠. 학을. 그리고 이준석도 나이가 이미 38세예요. 자기가 20대 뭐 표를 갖고 있다, 나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20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더 창의롭고 더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유롭지.
그래서 서둘러서 안철수와 단일화 협상에서 그나마 지금 그래도 지지가 좀 있을 때 서둘러서 빨리 안철수 협상을 해서 윤석열 씨 최선 다해서 한번 이기시고 만약 이기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상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는데 글쎄 안철수 씨의 김미경 교수가 유경생과 방문한 그 대선 전략, 그 오묘한 그 절묘한 멋진 대선 전략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나올 테니까. 자, 보시면은 윤석열 씨나 안철수 씨 보시면 안철수 이거 신축년 상당히 좋아요. 신축월이. 예, 그러니까 구정 2월 1일 전까지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확실히 그 운도 따르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깽판 치는 바람에 윤석열 씨 편은요, 지금 이준석이 말대로 대선전한 게 웃기는 게 뭐냐면 윤석열 씨 표를 갉아먹은 이준석이거든. 쥐가 다 갉아먹고 윤석열 씨는 또 이준석이 말대로 또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그런 얘기 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그리고 윤석열 씨 신축월인데 가급적이면 1월 20일까지 좋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서둘러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협상 빨리 들어가시면서 그나마 있던 윤석열 씨의 기존 지지층들을 굳건히 하면서 안철수랑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패자한테는 그만한 확실한 떡을 줘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씨도 제가 볼 때는요, 단일화 경선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잘하면 이길 수도 있거든. 잘하면. 이제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역선택. 이준석을 당대표만의 역선택이 잘못하면 일로 갈 수 있어요, 윤석열 씨한테. 왜? 슬슬 보니까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철수 씨에 대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코미디인 거지. 원래 역선택이 안철수 씨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윤석열 씨로 갈 판인 거라. 왜? 아니 안철수와 이재명을 하면 안철수가 확 뛰어서 이기는데 윤석열과 하면은 박빙이거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역선택은 누굴 택하겠습니까? 윤석열 씨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윤석열 대 안철수 붙으면은 그래도 승산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왜? 설사 안철수 씨가 지지 많이 받더라도 그 역선택을 오히려 윤석열 씨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 볼 때. 이래서 여튼 이 윤석열 씨가 지금 신금의 운은 괜찮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화이팅하고 PR을 좀 제발 구별 좀 하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